유산은 생각보다 흔한 현상입니다. 유산이란 임신 20주 이내의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기 전에 임신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흔한 현상으로 임신 중 최대 1020%가 유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산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산과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요인과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색체 이상. 유산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배아 또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적절한 발달을 방해하여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중 다수는 무작위로 발생하며 부모의 건강이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산모 연령. 일반적으로 35세 이상으로 정의되는 산모 연령이 높을수록 유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난자의 질이 저하되어 배아의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호르몬 불균. 갑상선 문제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과 같은 호르몬 불균형은 임신을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자궁이나 자궁 경부 구조의 이상은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 폴립 또는 중격 자궁과 같은 상태는 착상이나 임신 기간을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특정 감염이 발달 중인 태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건강 상태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또는 응고, 장애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여성은 상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유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외 흡연, 음주, 약물 사용 및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은 유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유산은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반드시 임신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유산 3회 이상 연속 유산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습관성 유산은 기본적으로 허증으로 보았습니다. 유산 방지와 유산 후 조리의 대표적인 약재는 당귀입니다. 당귀, ANGLICA, GIGANTIS, RADIX. 1. 바이터먼 B12 엽산, 철분이 있어서 조혈작용을 하며 혈액의 HEMATOCRIT를 높인다. A. 바이터먼 E가 함유되어 있어 바이터먼 E 결핍증에 작용하며 자궁의 발육을 촉진한다. 3. 자궁 기능 조절 작용이 있어서 자궁이 수축되었을 때는 이완시키고 불규칙한 수축을 할 때는 수축력을 강화하여 유산을 방지한다. 4. FERULIC 에서드가 자궁 평활근의 경련의 진통, 진경작용과 평활근, 이완작용이 있어서 장관의 경련이나 임신자궁의 수축, 경련을 억제한다. 항혈전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보통 양의학에 말하는 유산원인 중 하나인 엽산 부족, 혈액응고, 자궁의 혈액순환 저하 등에 딱 맞는 한약재가 당귀인 셈이네요. 그러나 유산에 당귀만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귀가 포함된 처방이 유산 후 조리와 유산 방지 한약으로 많기는 하지만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 생리통이 심한지 생리불순이 심한지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한약을 복용해야 확실한 유산 방지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산후조리에만 신경을 쓰고 유산 후에는 특별히 조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여러 고서에서는 유산 후 조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유산은 원기가 허손되어 태를 영양하지 못해 태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비유하기를 가지가 마르면 과일이 떨어지고 줄기가 시들면 꽃이 떨어진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분노로 상하여 안에서 화가 움직이면 이 역시 태가 떨어지게 할 수 있으니 마치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사람이 가지를 꺾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유산 후에는 10배 더 조리를 잘해야 한다. 종합하자면 혈을 보하고 살이 생겨나게 하고 장부를 영양해서 새로운 것을 생하고 오래된 것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한다. 부거옥척. 유산은 정상 출산과 같은 허함은 없더라도 기혈이 역시 크게 상하게 된다. 급히 보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래야 나중에 임신했을 때 유산에 이르지 않게 된다. 만시부인과. 유산 후에는 산후보다 10배는 더 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만 나중에 유산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서에 의하면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산 후에는 조리 한약을 반드시 복용하여야 합니다. 여러 처방들이 있지만 대부분 당귀를 포함한 처방들입니다.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는 처방들. 유산은 주로 3, 5, 7개월에 많이 생긴다. 만약 지난번 임신에서 몇 개월에 유산을 했다면 다음번에도 그 시기에 또 반복된다. 따라서 잘 계산하여 3개월에 유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3개월이 되기 반달 전에 미리 열을 끄고 혈을 기르며
태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복용해서 그 허함을 보여준다. 5개월이나 7개월에 유산했다면 마찬가지로 유산했던 시기. 반달 전에 미리 약을 복용해야 가히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다. 태산비서. 유산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보통 같은 시기에서 다시 유산을 반복합니다. 3, 5, 7개월이 유산 위험한 시기인데 잘 계산하여 유산이 될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한 달 전에 한의원에 오셔서 유산 방지 한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 외 유산에 관련된 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태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가 허하여 끌어당기는 것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혹은 혈이 허하여 혈을 대주는 것이 골고루 미치지 못해서이니 태를 잘 보호하려면 혈을 돌보아야 한다. 부가옥척. 여러 번 유산하여 태원의 손상됨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반드시 많이 그리고 오래 복용해야 가히 태아를 잡을 수 있다. 부가옥척. 유산이 정상 출산보다 더 중한데 사람들은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다. 치료는 마땅히 형기를 보하고 새로운 혈을 만들고 어혈을 없애야 한다. 부가옥척. 이상 유산 후 조리와 반복되는 유산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포항 효자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